자, 이제 7월의 시작입니다. 하반기의 시작이에요. 하반기 역시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2026년 하반기 연말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고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는 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루에도 그냥 이 10% 기준으로 해서 등락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요즘 파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뭐 8만 원 선, 9만 원 선,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걱정과 우려의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매일같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이제 6월 마지막 마감 수급 동향 밤에 이제 영상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고점을 찍고 5월에 고점 찍고 6월에도 한 차례 다시 한번 12만 원 선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장기 우상향 추세 상단 저항을 맞고 다시 빠져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 주려면 오늘도 현재 61선 저항을 맞고 빠져내려온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과연 이제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가이던스를 하회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단기 방향성이 한번 갈릴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을 끝으로 어제 6월 영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역시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요 추세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8만 원 선 버텨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제가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 8만 원 하단, 9만 원 상단, 이렇게 지금 박스권 횡보 구간 이렇게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8만 원 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7만 6천 선, 더 정확하게 보면 사실 이제 여기 꼭지점 여기죠. 그쵸? 이제 7만 6천 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일단 보고 가기는 해야 돼요. 염두는 해 두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8만 원 선 지지를 하게 되면 괜찮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일단 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항상 3시 30분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40분에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장 끝나고 최종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이 순 매수가 꾸준하게 7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지켜봐야겠죠. 계속 모아나가는 데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이 코스닥 30주년 이제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올라가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에코프로 BM이 1.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2차 전지 쪽 역시도 사실상 이 전력 부족 문제, ESS 시장 규모는 지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차 전지가 이제 워낙에 이 중국 쪽이랑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중국은 워낙 이제 자원도 많고, 중국 배터리 기술력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지금 발전되고 있고, 얘네는 지금 뭐
나트륨 배터리, 그냥 소금만 있어도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네 자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사실 일단 가격부터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기업들에서도 열심히 이제 꾸려 나가야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원래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악재잖아요. 기업에서 돈이 없으니까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3자 유상증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 대상이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에 돈이 없으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인데, 에코프로 BM이 근데 에코프로도 있고 모회사 에코프로도 있고 현금이 1.2조 원이 없어서 과연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제가 뭐 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관심은 없어서.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파도 영상 찍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오전장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가의 위치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장중에 등락이 계속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리포트 열어놓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인데,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오늘 오후 4시 쪽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오후 3시 반에 이제 반도체 산업 쪽 AI 혁명 한국 반도체 산업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네요. 내일 목요일 내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바이오데이예요. 바이오데이. 바이오데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 수급이 오전에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강하게 또 올라가는 느낌은 사실상 또 아닌 그런 분위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삼전 닉스는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죠. 확실하게 거래량이 이번 주 들어와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상인 부분이죠. 너무 그동안에 거래량이 쏠렸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조금 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 좋죠. 좋고, 수출 좋은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 투자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은 지속적으로 이 투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점점 버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오픈 AI도 이제 IPO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실제로 됐고요.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 이 자금 조달의 문제가 지금 현재 좀 심각한, 뭐 유상증자 진행하고 뭐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같이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오전에는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뭐 전 세계에서 사실상 뭐 유일무이한 파도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텔레그램 채널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자료들만 공유 받으셔도 여러분들 뭐 크게 도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제 엊그제였죠? 특정 한 분이 M 디바이스 말씀하셔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엠디바이스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낸드랑 그 낸드를 어찌됐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게 사와서 기업용 SSD를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된 부분인데, 근데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물량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도 솔직히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 전환사채 그 12 조건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좋은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일단 만기 이자율이 2.5%, 연 이자 2.5%였는데 빵이에요, 빵. 이자가 없다예요. 이자가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를 못 받는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사채 만기일 2030년 5월 23일이었는데 5년이 연장이 됐어요. 만기일이 연장됐다는 건 파도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파도 입장에서 좋은 거죠. 원금 상환 방법. 이자 포함 113.2707%를 상환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파도에게 좋은 겁니까? 투자자에게 좋은 겁니까? 파도에게 좋은 거죠. 전환 청구 기간. 원래는 지난달에 시작이 됐었어야 되고 상환일이 2030년 4월 23일이었는데 내년 5월 23일에 시작이 돼서 2035년 4월 23일이 만기일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파도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당연히 파도 입장에서 좋은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전환가액 조정 부분도 이 해당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럼 파도에게 좋은 거예요? 투자자에게 좋은 거예요? 파도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조기 상환 청구권, 옵션. 아니 그냥 없어졌다니까요. 파도에게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거 공시 뜨자마자 제가 어제 오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파도는 이제 뭐 8월 중순 이전에 이제 분기 보고서와 함께 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가이던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 매출액 605억에 영업이익이 93억 원, 당기순이익 67억 원. 일단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1순번입니다. 마이너스가 찍히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이제 또 쇼크죠.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쇼크. 물론 이제 YOY보다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QOQ로 보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이제 안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35억 원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당기 순이익이 그러면은 왜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느냐? 그럼 이게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과연 어디서? 그러니까 일회성이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겠죠. 사실 근데 환차손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 작년보다 올해가 환율이 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더 올라갔는데,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발생되는 손해는 사실상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영업 외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됐느냐, 뭐 금융 비용에서 손실이 발생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분기 보고서에 이제 이 판관비 부분이 또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뭐 금융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다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공시 올라오는 대로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예상치는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적자가 안 나오면 돼요. 적자가. 아시겠죠? 이것만 안 나오면 됩니다. 흑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흑자 유지.
요것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녁에 주요 일정 ISM 이제 제조업 지수 저녁에 이제 11시 반, 11시 이렇게 또 발표가 쭉쭉쭉 될 텐데 저녁에 또 이제 밤에 늦게 또 발표가 되면은 제가 또 정리해서 아마 또 올려드리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요거부터 봐야겠죠? 오늘 6월 수출입 실적 데이터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수출액 주요 품목별로 그래프로만 봐도 지금 그냥 보이시죠? 확대 굳이 해야 되나요? 자, 반도체 D램 쪽 역시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SSD 최고치죠? HBM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MLCC 최고치입니다. 어제 MLCC 관련해서도 좀 잠깐 삼성전기가 또 대형 계약 받으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전 세계 1위가 대장이 원래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인데 많이 따라잡았더라고요. 점유율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이것도 병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증설해서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삼성전기 역시도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모든 이런 부분들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디램은 전년도 대비 385% 증가했고 전월 대비 17% 증가. HBM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71%, 전월 대비 32%. SSD 역시도 증가폭이 크죠. 전년도 대비 355%, 전월 대비 30%. MLCC는 전년도 대비 30% 약간 높게 증가했고 전월 대비 16%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뭐 낸드도 데이터가 나오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6월 수출 역시도 역대 최고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역시 반도체가 큰 몫을 해줬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SSD 포함, 야, 308%. 역시 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수혜가 본격화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는 뭐 말할 게 없죠. 사상 최초 월간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5년 6월 대비했을 때보다도 199.5%, 그러니까 200%면 그냥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죠.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AI 투자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결국은 반도체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이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무방하겠죠. 뭐 입이 아픕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늘었는데 수입도 늘었네요. 수입이 또 늘어나는 거는 사실상 또 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오전 현재 시간 기준으로 또 1,560원 가까이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또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모습.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겹쳐 있어서 이 시장이 계속 좀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금리 전망이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냐, 동결로 갈 거냐. 인하하기는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강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될 미국의 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게 이제 호재가 될 것이냐, 금리에는 악재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 PMI와 이 가격 지수. 결국은 이제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리, 달러, 원달러 환율 이런 거 전체적인 거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가격 지수 역시도 20개월 역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 있다라는 거죠. 이 결국은 중동 갈등 역시도 크게 한몫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조업이 이제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비용 압박도 같이 커지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 참 시장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관세,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 이것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 역시도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 불안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ISM 제조업 지수 PMI가 50 위쪽으로 유지가 될 거냐 50 언더로 내려오면은 사실상 좋은 건데 뭐 당장 언더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50 위쪽에서 유지가 될 거냐, 신규 주문이 계속 강하게 나올 것이냐, 고용 지수 회복되냐. 내일은 이제 실업률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가격 지수가 내려올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자 지수, 고용 지수, 그리고 이제 제조업 물가 지수 이렇게죠. 이전에 82.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낮아질 거다. 77.7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측치보다 또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또 되는 부분입니다. 참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쵸? 어찌됐건 뭐 코스닥 30주년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행사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최근에 8만 원 선을 잘 지켜냈었던 이런 모습이 확인이 일단은 됐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종가의 8만 원 선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해줄 것이냐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봐야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일단은 어제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체결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여기 있죠 어제 공매도 수량 부분 어제 뭐 많지는 않았어요 대차 잔고는 감소했고 어제 발생됐던 공매도 수량 평균가가 이제 요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공매도 수량은 사실상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또 오늘 마감하고 나서 수급 동향은 또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삼성, 닉스 중심으로. 사실 근데 이렇게 나오긴 했어야 돼요. 근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가족 모두 다 삼성전자 주주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한번 하락은 하면서 횡보가 나오기는 해야 돼요. 수급이 분산되려면 그동안에 사실 너무 이쪽으로 쏠린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 ETF들 야,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일 텐데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막 5천만 주, 3천만 주 이렇게 지금 오전 2시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수급이 분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삼전 닉스가 좀 쉬어갈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예전처럼 올라가더라도 뭐 한 2, 3%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뭐 한 1, 2%좀 이렇게 천천히 또 조정받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냥 뭐 가치 성장주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렇잖아요. 미국의 가치 성장주 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등락을 하더라도 그냥 뭐 한 2, 3% 내외 그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전 닉스도 사실상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하루 잘 지켜보고 오후에 또 영상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본업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오후에 일정이 살짝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서 또 살펴볼 거니까 일단 조금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배경 화면을 회색으로 바꿔 보니까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선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화면 보실 때 조금 더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하단 8만 원 선 잘 지킬 것이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장 막판에 이제 5장 들어와서 그냥 좀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캔들 요렇게만 마무리가 돼도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우상향 장기 추세선 하단 여기는 이제 복귀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림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고 수급은 정규장 끝나고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텔레그램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차피 본인의 선택이지만 들어오시는 이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다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공유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